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2019년 남은 기간과 다가올 2020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마감된 선물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과 또 금요일에 미중 무역 분쟁 1차 합의 타결과 함께 외국인들의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갭상승을 띄우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주도 종목들도 출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 계좌에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시장은 주도 업종이 주도주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주도 업종이 생겨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긴 하락 추세에 있던 이 코스피 시장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하락 추세 때 끝자락을 지지를 하고 또 이 돌아서는 1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박스 구간을 만들면 굉장히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목요일이었던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분위기를 좀 업을 시켜놨죠. 그런데 금요일 날 정말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한 모양을 보였죠. 그렇지만은 코스닥도 다행히 이 박스권에 하단부를 지지를 잘 해주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을 했다면 정말 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지지를 잘 해주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횡보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와주면 물론 더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 보면 단연 코스피 시장이 강력한 돌파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급의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이 자금이 어느 산업 섹터와 어느 종목으로 흘러갔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향후 대응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먼저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보면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1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선물 시장에서 무려 1조 6천억과 금요일에 3,500억 정도, 대략 2조 원 정도의 선물 수급이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자금이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으로 베팅이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향후 2019년 마감과 다가올 2020년에 종목들을 대응함에 있어서 좋은 종목들을 탐색하고 또 그 종목들에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그럼 일단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의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료품 업종이고요. 자, 이 업종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를 고려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자, 한 가지는 120일 이평선이고요. 1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평하고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추세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또 이평선 위에 120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지를 보시면 그 업종에 돈이 들어오는지 업종이 좀 호전이 되는 좋아지는 모양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음식료 업종은 1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캔들 또한 이제 막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업종에 아직 수급이 들어오거나 돈이 돌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업종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업종을 한번 볼게요.
자, 섬유의복 업종도 마찬가지죠. 종이 목재는 더 안 좋죠. 자, 화학 업종도 인제 121평선을 걸쳤어요. 자, 의약품 업종은 괜찮네요. 자, 의약품 업종은 어떤 종목을 참고하셔야 되면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와 업종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게 업종 차트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요. 무려 25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가 이 업종을 대표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의약품 업종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업종을 한번 볼게요. 자, 비금속 광물은 뭐 볼 것도 없겠죠. 자, 철강금속도 이제 121선 우하향하는 추세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종도 아직은 볼 필요가 없다. 자, 기계 업종은 더 하고요. 자, 전기전자 업종 어떤가요? 전고점을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메꾸지도 않는 돌파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차트의 모양을 잘 보세요. 뭐와 똑같은가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고요. 자, 이게 업종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똑같죠? 삼성전자가 이 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트가 이 두 종목이 이 업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른 업종 한번 볼까요? 자, 의료 정밀이고요. 운수 장비입니다. 자, 전기 가스업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122평선이 이제 우상향 초입에 있죠. 살짝 고개를 들었고요. 캔들 또한 122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종목이 대표하는 걸까요? 이거는 한국전력이 대표를 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대표를 하는데요. 월등히 한국전력이 시총이 높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 전기 가스 업종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업종 한번 볼까요? 자, 건설업도 볼 필요가 없겠죠? 운수창고도 조금 좋습니다. 운수창고는 대한항공을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이 업종 차트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통신업 차트고요. 금융업도 조금 좋아 보이죠. KB금융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이 업종을 갖다가 좀 끌어올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1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융업 차트 중에 금융업 종목 중에 이 업종 차트와 비슷하거나 좀 더 강한 종목을 대상으로 또 대응을 해본다면은 괜찮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은행은 아니죠. 은행주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험주도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좀 낮죠. 자, 보험주들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그리고 DB손해보험 이 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주들도 121 이평선이 이렇게 뚫리고 돌파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좋은 종목을 대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의 업종 차트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어떤 업종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인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서비스라는 업종이고요. 자, IT 종합입니다. 그나마 IT 종합이라는 이 업종군은 조금 낮죠. 자, 제조업종이고요. 제조업종도 121 이평선 위에 캔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자, 건설업종도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모양은 아닙니다. 자, 유통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고요. 자, 오락문화는 그나마 좀 낫네요. 오락문화는 아마
게임 관련 업종인 것 같아요. IT 하드웨어는 그나마 좀 괜찮죠.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이 업종 차트에 캔들이 나온다면 IT 하드웨어도 괜찮은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이 목재. 종이 목재 괜찮죠. 자, 근데 이 종이 목재의 이 업종 차트와 자, 이 9일 재지 차트입니다. 자, 9일 재지 차트와 종이 목재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자, 이게 9일 재지 차트고요. 자, 이게 종이 목재 차트입니다. 거의 똑같죠? 네. 9일 재지가 현재 코스닥의 시총 거의 4위까지 올라왔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이 현재 7,800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8,300원을 찍었을 때 시총이 거의 1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의 업종 차트에서 이 종이 목재 업종을 갖다가 저 국일재지가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운송 장비 부품인데요. 이 업종도 업종 차트로 보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요, HLB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왜곡이 돼 있는 거죠. 자, HLB가 코스닥 시장에서 그 해운 운송 쪽에 산업 섹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운송으로 코스닥 업종 차트에 이게 아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얘가 해운업을 좀 하거든요. HLB가. 그래서 차트가 HLB의 차트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조금 왜곡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제조. 코스닥 업종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하는 업종은 없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업종 중에는 어떤 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느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기 전자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 차트가 반증을 하고 있죠. 자, 전기전자 업종에서 단연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대형 우량주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주도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는 결국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다, 1등, 2등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도 종목들이 없느냐? 현재 주도 종목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 관련 종목들은 제가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 차트로 확인했을 때는 주도 업종이 보이지는 않으나 관련 종목으로는 이 전기전자 업종인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산업 섹터에서 주도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을 2부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에 또 좋은 시장에 좋은 종목들 대응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